충당부채 문제입니다. 시작해도 되죠? 1번 충당부채를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에요. 자, 첫 번째,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종업원이 과거에 몇 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종업원의 퇴직금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오늘 현재까지 퇴직금 계산은 가능하죠. 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래에 종업원이 그만두면 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돈이 나갈 확률이 매우 큰 거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가 충당부채 요건이에요. 첫 번째, 다시 한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미래에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은 유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아야 된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예상 영업 손실이 뭐냐면 화재나 폭발 이런 것으로 인한 손실을 갖다가 우리가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이란 말 씁니다. 화재나 폭발이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충당부채는 뭐라고 그랬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화재나 폭발과 같은 예상 영업 손실은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 인식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안 됩니다. 1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일 계약 때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이거는 우리의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상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 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줍니다. 손실부담 계약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피 불가능한 영업손실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줘요. 4번에 구조조정 일환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 예상 처분이익은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처분이익은 반영하지 않아요. 4번이 틀렸고, 3번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충당부채는 금액으로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랑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랑 만나는 점이 기억이적이죠. 그래서 기억이 충당부채 요건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충당부채에 관련된 회계 처리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판매 시점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를 해서 2000년도 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추정한 보증 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충당부채라고 해서 2년간 품질 보증한 거에 대해서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충당부채를 계상할 때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명목가액은 미래가치를 명목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가 차이가 중요하면 당연히 명목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명목가액이 미래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서 미래에 정해진 금액, 그래서 현재가치와 차이가 중요하면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4번 화재나 폭발 또는 기타 재해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이에 멸실에 대비해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화재나 폭발과 같은 것은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쵸?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우발부채 뜻이 뭐냐면 우발부채 뜻 현재 메모 한번 해볼까?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우발부채 뜻은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다시 한번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서 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채무예요. 보증채무. 우리가 보증을 서줬을 때는 채무는 아니죠. 하지만 그 채무자가 도망가면 보증 쓴 사람이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우발자산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발자산은 현재 자산은 아닌데 미래의 자산 가능성이 있는 것. 예를 들면 내가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 우발자산이 있어? 있습니다. 그럼 친하게 지내자고 그런다 내가. 증여받을 자산이 있냐 이거지. 상속받을 자산이 있냐 이거지. 현재는 자산이 아니죠. 그렇죠? 미래 자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발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발자산을 여기 잠깐만요. 우발자산이나 우발부채를 내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번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의미한다. 미래의 잠재적 자산은 우발자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래 잠재적 자산을 우발자산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미래에 어느 정도 있을 때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보증인은 내가 다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틀렸습니다.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발부채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는 거죠. 3번은 틀렸어요. 우발부채의 경우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주석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주석상으로 기재를 하는데 희박하면 그것도 생략을 할 수가 있다. 틀린 것은 3번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충당부채 일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변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어요.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전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전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변제받을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순액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갚을 또는 전체를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고요. 변제받을 금액을 자산으로 따로 인식합니다. 1번이 틀렸어요. 보증 판매에 따라 보증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 보증비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건 맞습니다. 보증 판매에 따라서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주고요.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고객에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환불 비용을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맞아요.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그냥 도의적으로다가 내가 환불해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등의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을 때, 자,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인식해야 될 부채는 없다. 화재나 폭발은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쵸?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틀린 것은 1번에, 그죠? 전체 의무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요. 변제받을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서로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001년도 초에 사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상일은 제품을 판매한 후에 발생한 결함을 2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보증비용은 매출액의 5%로
추정된다. 매출액이 50억 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50억 곱하기 5%면 2억 5천만 원이죠. 50억 곱하기 5%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 분기 한번 해볼까? 자, 대변의 매출 50억 써보세요. 대변의 매출 50억, 대변의 매출 50억, 차변의 현금 50억. 매출했을 때 분기입니다. 매출했을 때 분기. 대변의 제품 매출 50억, 차변의 현금 50억. 자, 그 50억 중에서 보증 비용이 5%로 추산됐죠? 2억 5천만 원, 그치? 근데 이미 얼마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2억 원의 제품 보증비가 발생하였다.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원.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원, 대변에 현금 2억 원.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원, 대변에 현금 2억 원. 분개했죠? 그러면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거야?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렇죠?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분계, 차변에 제품 보증비 5천만 원. 차변에 제품 보증비가 5천만 원.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5천만 원.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0.5억 원에 5천만 원 뜻하는 거예요. 0.5억 원에 5천만 원입니다. 분개를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50억 중에서 5%니까 2억 5천만 원을 제품 보증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2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대변에 현금 2억. 결산 때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차변에 제품 보증비 5천만 원,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5천만 원. 여기에서는 뭐를 물었습니까? 결산 시 회계처를 물었으니까 2번이 답이죠, 그쵸? 다른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나온 적이 있느냐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메모하세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얼마니?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얼마니? 얼마겠어? 제품 보증비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비용이니까 얼마겠어요? 2억 5천이죠. 2억 원 이미 발생을 했잖아, 그치?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대변에 현금 2억, 그치? 2억 원 이미 발생을 했고 결산 때 5천만 원으로 충당부채 설정을 했잖아요. 차변에 제품 보증비 5천 했으니까 2억 5천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비용은 얼마니? 2억 5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문제 봤더니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사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된 자료이다.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사업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에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구조조정을 이해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지출이나 손실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해고 대상 직원들은 퇴직이라고 믿지? 얘네는 회사 바깥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퇴직이로금 500만 원은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그런데 니은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배치 비용은 뭐예요?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의 예상 처분이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충당부채 인식을 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니은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직이로금만 500만 원만 구조조정 충당부채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재배치 비용이나 예상 처분이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9번 문제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3년 동안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보증비는 매출액이 2%로 추정된다. 여러분 매출액이 얼마예요? 2천억이에요. 2천억이 2%면 얼마니? 2는 4니까 40억이죠. 제품 보증비가 얼마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20억. 그거 분개하면 차변에 제품 보증비 20억. 차변에 제품 보증비 20억. 대변에는 현금 20억이죠. 차변에 제품 보증비 20억. 대변에 현금 20억. 그래도 아직 얼마가 더 발생할 거죠? 20억이 더 추가로 더 발생할 예정이죠. 토탈 40억이었었으니까 나머지 20억만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제품 보증비 20억, 차변에
분개해놓으세요. 차변에 제품 보증비 20억,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20억,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20억. 이 문제에선 충당 부채를 물었으니까 20억. 네, 2번이 답이죠. 만약에 여기에서도 얘들아 충당 부채를 묻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으면 얼마가 답이 되는 거죠? 그냥 40억이 답이 되는 거죠. 제품 보증비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제품 보증비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40억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물음을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판매일로부터 1년간 제품의 발생을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품 보증비는 매출액의 몇 퍼센트? 2%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2002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 만이에요. 다시 한번 몇 년? 1년입니다. 자, 손바닥으로 딱 가려봐. 2002년도 걸 손바닥으로 가려요. 2001년도 거만 봐봐. 매출액 분기는 생략할게요. 자, 2001년도에 얼마가 발생을 했어요? 5,000원이 5,000원이 발생했죠. 분기합니다. 차변에 제품 보증비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차변에 제품 보증비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됐니? 됐지? 그러면은 잘 봐. 매출액이 얼만데? 100만 원인데 매출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몇 퍼센트가 발생한다고 나와 했어요? 2%예요. 그럼 100만 원이 2%면 얼마인데 원래는? 100만 원이 2%면 얼마? 2만 원이지. 2만 원. 2만 원. 그죠? 2만 원 중에 얼마? 5천 원. 써먹었죠, 그쵸? 그러면 얼마 아직? 15,000원. 자, 분기합니다. 12월 31일 분기합니다. 차변에 제품 보증비 15,000원. 차변에 제품 보증비 15,000원.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15,000원. 제품 보증비 5,000원. 일단 100만 원에 2%면 2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비지. 제품 보증비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그럼 2만 원 중에서 5,000원 발생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12월 31일에 제품 보증비가 15,000원.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금액은 15,000원. 자, 근데 제품 보증비 15,000원,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15,000원.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발생을 했어요? 실제 발생한 거는 2001년도가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얼마가 발생을 했어요? 만 원이 발생했죠, 그쵸? 지금 보증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봐요. 대변에 현금 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번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만 원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모아둔 돈이 얼마 있었는데? 15,000원 있었지. 근데 발생한 게 얼마예요? 만 원이 발생했죠. 얼마가 남았어 아직도? 근데 보증기간 끝났지, 그치? 보증기간 끝났어요. 맞지,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보증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1년만 보증해 주는 거야. 15,000원 예상해서 충당부채 설정했는데 만 원밖에 안 써먹고 5,000원 남은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끝나버렸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도 마저 없애줘야 돼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얼마 없어지면 되지? 5,000원. 마저 없어지면 돼요. 그래야지 15,000원 다 없어지는 거지, 그치? 대변에 이거 뭐 일부러 막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환원시키면 돼요.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한입 금액은 5,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제품 보증비가 수익이잖아요. 비용이잖아. 제품 보증비는 비용이죠, 그쵸? 판매관리비란 말이에요. 다시 어디에 속한다고요? 판매관리비. 제품 보증 충당부채 환입은 저거 판매관리비 차감 계정이에요. 판매관리비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감 계정.
자, 무릎이 근데 몇 년도 걸 물었어? 2002년도 걸 물었죠, 그쵸? 2002년도 건데 따로 보면 돼요. 200만 원에 2%면 얼마예요? 4만 원을 제품 보증비로 예상을 한 거죠, 그치? 그런데 얼마 발생을 했어요, 보증비가? 2만 원이 발생했죠, 그쵸? 예. 2002년도 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대변의 현금 2만 원, 차변에는 제품 보증비. 차변에는 제품 보증비가 2만 원. 얼마 남았니 아직도? 2만 원. 2만 원 남았죠? 그거만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 보증비 2만 원,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2만 원 이렇게. 자, 다시 지금 물음은 몇 년도 거 물어서 2002년도 거.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 풀을 때는 2001년도는 다 손가락으로 가려버리면 되는 거야. 2001년도 거는 2001년도 거는 손가락으로 다 가려버리고 2002년도 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에 2%면 얼마라고 그랬어? 200만 원에 2%면 4만 원인데 2002년도 판매분에 대해서 제품 보증비가 발생한 게 2만 원 있잖아. 대변에 현금 2만 원, 차변에 제품 보증비 2만 원 이렇게. 나머지 4만 원에서 2만 원 빼서 나머지 얼마만? 2만 원만 제품 보증비 2만 원, 충당부채 2만 원 저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답은 2만 원이야. 11번. 사례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석유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법규가 제정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 토지를 오염시켜 왔었고요.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것을 의무하는 법률 초안의 연말 후에 제정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은 없었지. 근데 법안이 제정될 거래요. 그러면은 오염을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토지 정화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12번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종업원이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종업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지출의 시기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종업원이 언젠가는 때려치면은 퇴직금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최선의 추정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의무에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관행에 의해서 실무 관행에 의해서 기업이 이행해온 의무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 같은 거 1, 2, 3번은 모두 맞네요. 충당부채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충당부채는 반드시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해줘야 돼요. 주석으로만 공시를 하면 안 됩니다. 12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